국내 최고령 원전인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 여부가 이달 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10년) 가까이 표류해온 부산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이 마침내 속도를 냅니다. 부산시와 어시장이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연내 착공이 확정됐습니다. 서구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구청장을 대상으로 천마산 복합전망대 사업에 대해 구정 질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30회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영화제를 앞두고 김영래 실장님과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내 최고령 원전인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 논란이 뜨겁습니다. 부울경 환경시민단체들은 이를 시작으로 전국 10기의 노후 핵발전소 심사가 줄줄이 이어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고리 2호기 폐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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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 부산시민연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심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시민의 안전과 에너지 전환은 노후 핵발전소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중단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2호기는 2023년 4월 설계 수명 40년이 완료돼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영구 정지될 예정이었는데 지난 정부에서 방침이 바뀌면서 수명 연장이 추진되었습니다. 수명 연장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농성을 결심하게 될 까닭은 수명 연장의 시작, 윤석열 핵폭주 정책의 시작,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은 반드시 막아야겠다. 그리고 저희가 2020년부터까지 활동했었던 것들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원안위에서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이 승인되면 2033년 4월까지 추가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불허될 경우 폐쇄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환경시민단체는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심사 중단을 위한 1만 명 서명운동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서구의회가 제287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특위를 구성하고 천마산 복합전망대 조성 사업과 관련해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서구의회 제287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개회했습니다. 이번 회기는 오는 25일까지 열흘간 열립니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상임위는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등 구청 발의 조례 동의안 8건과 의원 발의안 8건 등을 심의합니다. 5분 자유 발언은 주지웅 황정재 의원이 했습니다. 주 의원은 돌봄의기를 함께할 때 복지는 완성됩니다라는 주제로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단기 돌봄 서비스와 가족 휴식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의 돌봄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어집니다. 보호자들은 단 한순간도 긴장을 풀 수 없어 심리적, 신체적 소진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병원 진료나 단순 휴식조차 보장해주는 공적 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 의원은 또 발달 아동 청년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과 긴급 상황에 대비해 돌봄 안전망 구축도 제안했습니다. 황 의원은 서구의 문화예술 정책, 이제는 변화해야 합니다를 주제로 순수 예술에 대한 지원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서구의 문화정책 예산은 38억 원으로 영도구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 예산마저 축제 행사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예술진흥조례의 충실한 이행, 서구 문화의 역할 확대,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서 과감한 문화예술 투자입니다. 한편 서구의회는 오는 25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 공한수 서구청장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의회는 천마산 복합전망대 조성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10년 가까이 표류해온 부산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이 마침내 속도를 냅니다. 부산시와 어시장이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연내 착공이 확정됐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수산물 유통의 심장이자 국내 최대 산지 위판장인 부산 공동어시장입니다. 1973년 문을 연 이후 반세기 만에 새롭게 태어납니다. 지난 2014년부터 추진돼 온 현대화 사업이 4년의 협상 끝에 연내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설계도서 보완협의체를 꾸려 정례 회의를 열었고 최종 협의안을 확정했습니다. 협의체에는 부산시와 해양수산부, 수협, 그리고 시공사인 HJ 중공업 컨소시엄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협의안은 어시장 측의 요구를 반영해 위판장 폭을 넓히고 기둥 간격을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설계에 담았습니다. 총 사업비는 2,412억 원, 국비 70%, 시비 20%, 어시장 자부담 10%가 투입돼 연면적 6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 들어섭니다. 공사는 오는 11월 설계도서 작성과 계약을 마친 뒤 연말부터 본격 착수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합니다. 현대화가 완료되면 기존의 개방형 위판장은 밀폐형 저온 시설로 바뀝니다. 10년 가까이 지연된 부산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 시민의 식탁에 더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이 이젠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처음으로 경쟁 부문을 신설했는데요. 거장의 귀환과 신예의 도전, 그리고 국제영화제의 화제작까지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14편의 작품이 초청됐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30회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 올해 처음으로 경쟁 부분을 신설했습니다. 아시아 각국에서 온 14편이 초청됐습니다. 먼저 거장들의 귀환이 눈에 띕니다. 장률 감독의 루무의 황혼, 비간 감독의 광야시대, 비묵티 자야순다라의 스파이스타. 감독들은 각기 다른 시선으로 삶과 사회를 포착했습니다. 신예 감독들의 도전도 주목됩니다.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활기와 도발로 가득 찬 독창적인 신인 감독 한창록의 데뷔작 충충충, 그리고 예리하면서도 신중한 시선으로 사회적 문제를 관통하는 신인 감독 유재인의 지우러 가는 길. 타지키스탄 이자벨 칼란다의 또 다른 탄생은 사적 영상미로 삶의 본질을 탐구했습니다. 배우 서기는 연출 데뷔작 소녀로, 일본 신의 시가야 다이스케는 고양이를 노아조로 시간과 기억을 실험적으로 풀어냈습니다. 국제영화제 화제작도 부산에 왔습니다. 심은경이 출연한 여행과 나날, 칸 영화제 화제작 왼손잡이 소녀, 그리고 이란의 허락되지 않은까지 세계 영화제에서 이미 주목받은 작품들입니다. 한국 감독들의 활약도 이어집니다. 경쟁 부분 수상작은 폐막식에서 발표됩니다. 경쟁 부문에는 총 대상, 감독상, 그리고 심사위원 특별상, 그리고 배우 2인에게 수여되는 배우상, 그리고 연출과 연기 이외의 분야에 수여되는 예술공헌상 등 총 5개 부문 6개 이상이 수여됩니다. 수상자들은 상금과 함께 그 세계적인 태국 감독 아피차퐁 위라세타쿤 감독이 컨셉 디자인한 트로피를 수여받게 됩니다. 관객과 만날 부산국제영화제 경쟁작들이 아시아 영화의 현재와 미래를 비출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제30회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가 17일 개막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부산국제영화제 김영래 실장님을 화상으로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국제영화제 준비로 많이 바쁘실 텐데요.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제에 선정된 작품, 게스트, 그리고 여러 행사들 홍보를 전반적으로 맡고 있는 홍보실장 김형래입니다. 예, 부산국제영화제가 본격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는 경쟁 부문 신설로 경쟁영화제란 점이 특징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지금까지 비경쟁 영화제로 운영되었던 부산영화제가 올해 경쟁 부문을 신설하게 됐고요. 경쟁 부문을 신설한다는 의미는 영화끼리 상을 받기 위해서 경쟁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영화제끼리 더 좋은 영화를 가져오기 위해 경쟁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작자들에게 더 자기 자신의 작품들이 홍보가 잘 되도록 더 강한 방점을 두기 위해서 경쟁을 만들었고요. 이로 인해서 저희가 올해 14편의 작품들을 한국과 아시아에서 선정하였고요. 이 영화들이 저희 영화제에 소개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영화제 혹은 각 나라의 관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영화들을 더 힘주어 홍보하고 또 폐막식에서 주어지는 다섯 개의 시상 부문을 시상하게 되는 것으로 올해 그런 변화들을 보여주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올해는 유독 주목해야 할 다채로운 상영작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작품이 주로 주목을 끌고 있나요? 먼저 개막작인 어쩔 수가 없다라는 작품이 있을 것입니다. 박찬욱 감독의 신작이고요. 많은 분들이 베니스 영화제에 선정된 것부터 소식을 들으셔서 익숙하실 거고, 예, 이병헌, 손예진 배우 나오는 작품, 이제 이번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보여지게 되니까 일단 개막작이 그렇게 시작되고요. 그 이후에는 경쟁 부문에 저희가 친숙한 서기라는 배우가 연출로서 처음 감독을 맡은 소녀라는 영화가 있고요. 그 외에도 한국 영화로서 지우러 가는 길, 충충충 이런 영화들이 있으니까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아카데미에서 상 받았던 미국의 션 베이커 감독이 제작으로 참여한 왼손잡이 소녀 이런 작품들이 경쟁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픈 시네마라는 섹션에서 야외에서 4천여 명의 관객들과 같이 영화를 보는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그 섹션에서 아르코라는 프랑스 애니메이션, 그리고 초속 5cm라고 원래 실사 영화를 애니메이션을 만든 영화를 포함해서 다양한 영화들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초청 게스트 또한 역대급이란 소식이 있는데요. 주로 어떤 영화인들이 부산을 찾는지 궁금합니다. 네, 올해는 개막작에 관련된 게스트는 박찬욱 감독을 포함해서 이병헌, 손예진 배우 참가하고, 아시다시피 이병헌 배우가 단독으로 개막식에 사회자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미 언급드렸지만 그 아시아의 중요한 감독들은 올해 30회를 맞아서 되게 대량으로 참가하시고요. 그래서 지하장퍼, 차이밍양, 두기봉, 이창동 이런 감독님을 포함한 다양한 분이 참여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새로 준비한 까르트 블랑슈라는 행사에 봉준호 감독님을 포함해서 언론인이신 손석희 그리고 매기강 이런 분들이 참석하고요. 또 배우 중에서는 대만의 익숙한 배우인 허광한, 그리고 밀라 요보비치, 마이클 만, 션 베이커, 또 특히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님이 한국에 참여하시게 되고, 처음으로 한국을 참여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거의 역대 최고의 영화제라고, 또 혹자는 올해 영화제 하고 내년에 끝낼 거냐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많은 게스트들이 참가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아마 지금쯤이면 비행기를 타셨을 것 같습니다. 예, 매일 밤 자정부터 새벽까지 혹은 동네방네 뷔페를 통해서도 영화를 만날 수 있어서 아주 색다른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이번에는 미드나잇 패션이라는 섹션이 그전에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면서 상영하는 일자를 좀 더 늘려서 긴 시간 동안 영화를 새벽에 밤새워서 2편에서 3편의 영화들을 연이어서 볼 수 있는 경험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부산에 있는 관객분들을 위해서 동네방네 뷔프라고 찾아가는 영화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0개 장소가 넘는 곳에서 다양한 장소의 정취를 동시에 느끼면서 야외 혹은 실내에서 영화를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부산을 찾을 관객들과 또 관광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이번에 부산영화제는 1997년 이후로 처음으로 9월에 열리게 됩니다. 지금 제가 밖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 아직도 많이 덥고요. 그래서 더운 날씨 속에서 가벼운 옷차림으로 영화제를 즐길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다시 10월에 개최되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처음으로 9월에 개최되는 것이고요. 이 좋은 날씨 속에서 다양한 영화, 다양한 행사, 그 게스트들을 직접 눈앞에서 가까이 볼 수 있는
함께 모여서 극장에서 영화 보는 즐거움을 다시 상기시킬 수 있는 이번 30회 부산국제영화제에 가벼운 마음, 가벼운 옷차림으로 참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30회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시는 추석 연휴에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 중 10월 5일과 6일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경증 환자들이 가까운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응급실은 중증 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재난관리기금이 아닌 자체 재원을 활용했습니다. 시는 참여 의료기관에는 진료 시간과 종별에 따라 최소 12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명절 연휴 비상진료체계 운영 지원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군 보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부산시는 17일 시작될 수 있는 부산도시철도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부산교통공사 노조의 최종 교섭 결렬로 파업 시에는 필수 유지 인력 등을 투입해 도시철도 운행을 평일 기준 평균 78% 수준으로 열차 운행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1에서 3호선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는 평시와 동일하게 4에서 5분 간격, 나머지 시간대는 8에서 17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무인 자동화로 운영되는 4호선은 정상 운행합니다. 또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도시철도 1에서 3호선 구간에 연계된 시내버스 노선 증편 등 추가 대책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근 민간 임대 아파트 계약금을 챙겨 잠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이 민간 임대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임대 아파트 사업장이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백창현 기자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오산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 홍보관입니다. 조합형 민간 임대 아파트를 짓겠다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에 직접 전화를 해봤습니다. 근데 빨리 오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50명 선착순으로 안방 그리고 거실, 주방 3개의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이 참 무상으로. 그리고 또 어떠냐면 임대 아파트이지만 입주하지 않더라도 전매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그거는 전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양권을 매매하는 거죠. 입주하기 전에도 매매가 가능해요. 하지만 평택시청에 확인한 결과 민간 임대 아파트 관련 회원 모집이나 건축 허가가 난 것은 없었습니다. 화성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또 다른 민간 임대 아파트 홍보관. 이곳에선 입주권 전매는 물론이고 차익을 볼 수 있다며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변 시세가 오르면서 또 그 차익만큼의 피를 받고 나가실 수가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이제 이런 임대 아파트도 입주 전에 입주권을 사고 팔아요, 고객님. 그 분양권 전매하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입주권을 사고 팔거든요. 하지만 이곳도 화성시에 확인한 결과 모집 신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밖에 용인과 오산, 이천 등 다른 지역도 신고하지 않은 민간 임대 아파트 모집업체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민간 임대 아파트 관련 소비자 상담은 190건에 달합니다. 이 중 68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하면서 35%를 차지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임차권 양도도 가능하다는 민간 임대 아파트. 그대로 진행된다면 너무 좋겠지만 실제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일반 분양 아파트와는 계약 형태가 너무 다른데요. 민간 임대 아파트 계약서를 분석해봤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한 민간 임대 아파트 계약서입니다. 처음 낸 계약금이 시행사의 필수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거나 납입금의 일부가 업무 대행비로 사용되고 반환되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런 계약서가 소비자 입장에서 매우 불리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업무 대행비나 위약금 조항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 금액 산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업무 대행비 공제 이런 식으로 적혀 있다면 실제로는 나중에 과도하게 공제될 수가 있습니다. 용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지역 내 민간 임대 아파트와 관련해 공고를 내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기도 합니다. 민간 임대 아파트는 분양주택 계약 조건과 다른 만큼 모호하거나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백창현입니다. 건설 현장 등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된 지 올해로 3년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사고 예방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보도에 구혜희 기자입니다. 한 공사 현장 철골 구조물 위에 작업자가 아찔하게 서 있습니다. 추락 방지망도 없이 작업을 하다 근로 감독관에 적발됐습니다. 적발 하루 만에 다시 찾은 현장. 자세히 보니 추락 방지망이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 현장 옆면에는 추락 방지망은 보이지 않고 여전히 아찔한 모습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미추홀구 주안동의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고 연수구 송도 빌라 공사 현장에서도 60대 외국인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사망자 수는 9명이 감소했는데 사고 건수는 12건이나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모든 사고의 절반 가까이가 건설업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지난해에 비해 24건이나 늘었습니다. 인천에서 올해 발생한 중대재해는 모두 12건, 이 가운데 5건이 건설 현장 추락 사망 사고입니다. 지난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안전조치를 위해서 들어가는 많은 비용들보다는 그냥 벌금 한번 내고 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자본주의적 사고 방식에서는 더 경제적인 방법이 되고 있는 거죠. 노동계는 지난해부터 사고가 잦은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시작된 만큼 사고에 대한 예방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심사, 환경단체는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10,000명 서명 운동까지 이어지는 이번 행동이 어떤 변화를 만들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